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모호한 주변 분위기 속에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상황에 금리 이슈까지 불확실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최대의 관심사가 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사실상 최종談판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데드라인으로 지목된 6월 1일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표결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곧장 협상 타결이 된다라고 해도 타임테이블은 꽤나 빡빡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투심 역시 관망세에 힘이 실렸고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지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3차 협상 직후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날려준 멘트는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데 생산적인 대화를 주고받긴 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결국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증세를 하자라는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꽤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에 세 번째로 서한을 보내서 디폴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건 무슨 서커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흐름이 어수선합니다. 비트코인은 27,000달러 돌파 지지의 어려움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다시금 200주 이동평균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 워낙 견고한 지지라인이어서 웬만하면 지지를 받아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뚫리면 다시 곧장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라인이어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방향성을 설정할지 이래저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합의 가능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양측이 지금 실제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긍정적인 협상 결과 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 XRP의 기술적인 흐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과거 전고점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2000일 넘는 시간, 대략 5년 정도의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어서 진짜 한번 터지면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페페코인의 폭등과 폭락 이후에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꽤나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나름의 포모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데 사실 밈코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또는 도박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폭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폭락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소액으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나름 좀 더 언급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AI 도찌와 스폰지밥 밈코인 광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AI 도찌는 아비트럼 네트워크의 아비도찌의 티커를 카피한 밈코인이고 스폰지밥은 말 그대로 스폰지밥 캐릭터를 가진 제로 유틸리티 밈코인입니다. 둘 다 엄청난 관심 속에서 이미 폭등을 경험했고 이후에 수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움직일 때 그 방향성이 어디가 될진 알 수가 없습니다. 밈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소액으로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꽤나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차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별다른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뉴욕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건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3차 협상 직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밝힌 멘트를 보면 지금 양측은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대통령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은 종료됐지만 결국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증세를 하자라는 대통령의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으로 삥 뜯어가겠다라는 백악관 방침에는 동의 안 한다. 이런 멘트를 대놓고 날려버린 겁니다.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매일 만나서 노가리를 풀 거라고 하는데 이러다 데드라인 직전에 뻥하고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매불망 협상 타결을 고대하고 있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의회에 세 번째 서한을 보내서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의회가 31조 4천억 달러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빠르면 6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코미디 내지는 서커스 상황으로 느껴지는 것은 부채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경제를 지지하겠다는 것을 이제 너무 당연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청구서를 받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월 시장의 방향성을 가로지을 핵심 요인은 부채 한도 협상 결과와 금리 정책 방향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엇갈리는 멘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동결을 할 것인가,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이래저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내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 양상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먼저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2번의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차라리 일찍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밝히면서 금리 상단을 5.75%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매파이자 요즘 오락가락 멘트를 시전하고 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금리 동결을 인상 종료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나름 매와 비둘기를 합친 매둘기적인 멘트를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대립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엄격해진 신용 여건이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냉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긴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는 게 낫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그만하고 지금까지 올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6월 FOMC 테이블에서 연준 인사들이 꽤나 치고박을 가능성, 결국엔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본시장의 이런 애매모호한 분위기는 비트코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7,000달러 돌파 지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시금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워낙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다행인데 여길 빠지게 된다라면 또 다시 돌파 지지를 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 약간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7%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심도 애매모호하고 비트코인 지배력도 애매모호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이에는 비트코인 곰세력이 27,414달러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방어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지지라인인 25,250달러까지 가격을 낮추진 못했다. 이건 황소 세력이 약간 하락할 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격이 26,361달러 근처 위에서 머무르면 황소들의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이고, 이럴 경우 저항선까지의 랠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26,361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 25,250달러 수준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은 다소 밋밋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흐름도 밋밋하고 분석도 다소 밋밋하고 이게 딱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0주 이동평균 지지 테스트에서 실패한 뒤에 무려 7개월 동안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지난 3월에야 돌파 지지를 확인한 건데 그래도 2달여 동안 지지를 잘 받아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만큼은 꼭 확인을 해줘야 다음 상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올해 세 번째 강세 랠리를 준비하고 있고 3월 20일 이후에 웨지 패턴 안에서 통합되고 있다. 26,300달러 부근의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중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쐐기 패턴이 마무리가 되면 26,000달러에서 29,000달러 구간에 이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6월 초에 웨지 패턴 상승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비트코인은 6월 말까지 38,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과 가격을 제시하며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SEC 내부 직원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된 뒤에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나름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 SEC와 리플이 6월 13일 이전까지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 라이브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관점을 제시 하인즈 변호사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 초기 판매 물량은 증권법 위반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건 SEC가 다른 많은 회사를 추적하는데 사용할 선례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뭔가를 판매하면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리플이 현재 판매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가장 큰 궁금증은 법원이 XRP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와 초기 판매 물량만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다. 물론 법원이 이렇게 분리 판결을 할지 여부, 이에 대해서 나는 5대5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논리적인 결론은 XRP 자체가 투자 계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 멘트를 정리하면 초기 판매 물량은 투자 계약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권, 2차 판매 물량은 비증권, 이렇게 분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LBRY 사건 과정에서 재판부가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멘트까지 지금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 판결 가능성을 놓고 양측이 합의 도출을 벌일 가능성,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판매 물량이 증권으로 합의된다라면 SEC 입장에서는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ICO 물량을 죄다 증권으로 판단하는 선례를 만들 수가 있고, 수많은 ICO 프로젝트들의 초기 판매 물량은 증권, 이걸 위반했으니까 벌금, 이런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최소한 힘먼 이메일이 공개되고 나서 암호화폐 규제권을 CFTC 쪽으로 뺏기는 상황보다는 이렇게 일부라도 가져올 걸 가져오면서 규제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방향성에서 SEC는 얻을 게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 이걸로 합의가 된다라면 조금 아쉽긴 해도 지금의 비전을 확장하는데 이 정도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꽤 괜찮은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라면 이건 또 2, 3년의 시간이 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적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분리 판결 내지는 분리성 합의가 나와주면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이득 보는 것도 있겠지만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리플 측의 승리 양상으로 바라보게끔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합의 결과 내지는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XRP 시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워낙 전폭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긴 했는데, 전망은 물론 전망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기술적 분석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외면하기도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라 크립토가 XRP 27달러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최근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가 XRP의 올타임 하이는 2.8달러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기준점으로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XRP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상승 추세선 MYATL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피보나치 328 수준의 교차점에서 합류하게 될 것이다. XRP가 이 합류점 위에서 마감된다라는 것은 이제 바닥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이후에는 매수 기회는 없을 것이다.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XRP는
이전 사이클 메가 펌프를 진행할 때 거의 1200일이 걸렸는데 현재 XRP는 거의 2000일을 넘겼고 여전히 메가 펌프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펌프는 2, 3달러 범위로 이동해서 메가 어센딩 화이트 트라이앵글 MAWT 패턴의 격차를 채우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27달러 목표가 설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분석 자체는 꽤 복잡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부분도 있긴 한데 결론만 정리하자면 현재 가격보다 5,700% 그러니까 57배 정도 폭등을 할 것이고 시점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을 바라보고 투자 조언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질이들이 저희 채널에는 없겠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바라본다라면 적어도 중장기 투자 멘탈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27달러에 도달한다라면 정말 많이 아주 많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 등급 이상 멤버십 채팅방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고 하루에 800원 정도 꼴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